전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한 것이다. Makes you wonder. 네, 안녕하세요. 홍준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 그 영화 중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탑건 매버릭, 그런 영화를 제가 최근에 보고요. 문득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탑건과 별리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 너무 또 잘 아시다시피 이 탑건이라는 영화는 뭐 과거에 한 30년쯤 됐나요? 그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최근에 이제 동일 배우로 이렇게 속편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뭐 그 관심 반, 뭐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뭐 탐 크루즈가 영웅이니까 어차피 뭐 이런 식의 영화는 주제가 늘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항상 선과 악의 대립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선이 이긴다. 그쵸? 뭐 선이 이기죠. 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보면.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좀 스포를 좀 공개할 수가 있는데 좀 유의 깊게 본 것이 뭐냐면 첫 장면이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첫 그 스토리가 탑건인 그 탐 크루즈죠. 매버릭 매버릭이 어, 전투기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국방부인가요? 미국 국방부인가요? 그쪽에서는 뭔가 전투기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음, 마하 10의 속도를 내라. 마하 10의 속도.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하필 이제 그 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이제 중지시키라고 중단시키려고 아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탐 크루즈는 매버릭은 그걸 무시하고 이제 그냥 전투기 몰고 나가죠. 전투기를 몰고 나가.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영화니까요. 영화니까 뭐 그걸 무시하고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마 10을 도달하고 아마 그 이상까지 뭐 이렇게 도달하면서 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인간 조종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뭘 느꼈냐면 그 국방부 장관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 그거는 이제 유인 전투기는 필요가 없다. 아, 필요 없다. 이거를 이제 무인 전투기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마 10이든 뭐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그만해라. 시험 그만하고 이제 무인 전투기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어 이제 굳이 그렇게 힘들여 가지고 조종사들이 이렇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마 탐 크루즈는 그때 당시도 뭐 지금 여기 매버릭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로 나오긴 하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또 새로운 최신의 기술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어떤 말을 의도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결국에는 인간과 어, 인간과 이제 뭐 새로운 문명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최신 기술이죠. 이 최신 기술하고 인간의 싸움을 좀 그려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좀 유념 있게 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시나리오 내용 중에서도 두 번째가 이제 매버릭이 이제 탐 크루즈죠. 매버릭이 그, 그 일반 영 탁건이라고 할게요. 젊은 탁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교관이 되죠. 교육시키는 장면이 있고요. 교육을 시킨 이유는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위험한 시설을 짓고 있으니까 그걸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탁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제 어,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지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 탕크루 매버릭이 그 얘기를 하죠. 아, 이거는 F-18 전투기로 가야 된다. 이거 구형 전투기죠. 문제는 상대방은 최신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해야 되는데, 음, 자칫해가지고 서로 어, 공방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최신 전투기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고, 이 작전에 투입돼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다. 극히 낮다. 지형도 굉장히 험난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걸 훈련시키는 장면이고,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뭐 탐크루즈가 주인공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켜만 보진 않겠죠. 본인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이제 싸움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들끼리 중요한 이제 그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 탑건들이 불안해하죠. 아니 이런 미션에 이런 구형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최신 전투기, 뭐 거의 아마 5세대 전투기인가요? 막 그렇다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지형을 이렇게 가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이 매버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조종사가 중요한 것이다. 뭐, 자,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전투기라는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뭐 유인 전투기랑 뭐 무인 전투기가 이제 대립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결국에는 어떤 기계 장치, 새로운 문명하고 그 인간과의 어떤 그런 뭐 대결 아닌 대결.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 인간의 그런 어떤 어, 부분을 좀 대립을 세워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뭐 허접한 그 생각이긴 한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그 뭐 아무리 그렇게 잘 훈련된 뭐 탑건이나 뭐 인간이 뭐 우리 변리사들도 별 차이는 없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당수 이제 직업이 이제 대체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인간도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리사들도 현업에서 좀 많이 대체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거든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다가갈 것이냐. 뭐 과거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나도 저기 탑건들처럼 언젠가는 최신의 기술,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다 있겠죠, 누구나.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어, 상당수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뭐,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자, 일단, 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변리사니까, 변리사 입장에서만 좀 볼게요. 변리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변리사는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에 가장 민감하죠.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자, 이 지식재산권은 사실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면,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어, 과연 인공지능이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술 분야에서도 뭐 음악이나 미술 그런 창작물들을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설도 쓴다고 그래요. 그럼 작가들도 이제 대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인공지능이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기술이 진보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인공지능의 창작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근데 뭐 우선 뭐 인공지능 전에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원숭이 셀피 사건이라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원숭이가 그 이렇게 셀카를 찍었다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원숭이에게 저작권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식재산권은 그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숭이가 만약에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인간이 설치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가 셀카처럼 해가지고 찍었다라고 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거든요. 사진 찍은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숭이한테 그럼 저작권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숭이한테 저작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 특허나 뭐 이런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느냐 저작권이나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도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제도상으로 불가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률을 법률을 변경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도 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한 창작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바에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그 절충안으로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원소스를 개발한 그 회사들한테 뭐 지식재산권 인정하는 건 어떠냐?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MS 소프트 뭐 이런 곳에서 개발 라이센스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 따라 지식재산권 주는 건 어떠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다수의 기술들은 구글이나 뭐 MS나 이런 곳에 독점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식산권이 특정 기업한테 독점이 된다는 건데 이것도 현실성으로는 좀 현실성이 좀 극히 낮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별사한 직업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례로 이런 걸 한번 보시죠. 그 예전에 그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죠.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제 택시 업계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택시 업계가. 그래서 그냥 이걸 하나의 기존의 렌터카는 차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차와 함께 운전기사를 빌려주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거 택시 운송업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음, 결국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기존의 택시 업계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에 타다 서비스가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났었죠. 이런 걸로만 봐서도 자,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택시 업계가 굉장히 그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떠나셨대요. 그 배달업이나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택시 기사분들이 부족하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때 우리가 타다 서비스 그대로 두고 있었어. 오히려 지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그것을 좀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고 공청회를 더 열고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법률상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버 같은 택시들이 잘 이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그와 유사한 뭐 타다 서비스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개정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고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또 특정 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공지능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뭐 특허 검색
분석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기술이 뭐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된다 하더라도 변리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어,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변리사의 업무가 많이 변경될 수는 있겠죠. 업무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변경될 여지는 크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저희 특허 업계에도 한 번에 큰 변혁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랑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제가 이제 그 예전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어보면 특허 명세서를 쓰려면 이걸 타자기로 쳤어야 돼요. 타자기로. 그래서 옛날에 한 80년대 이전에 그런 특허 명세서나 이런 걸 보면 명세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타자기로 다 써야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다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도면 같은 것도 이렇게 요즘에 뭐 컴퓨터 캐드나 뭐 이런 걸로 그리는 툴이 없었기 때문에 막 손으로 막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문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죠. 문서를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제 늘리고 수정하는 게 아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특허 출원 건수가 막 급증하고 또 뭐 반대적으로 뭐 변리사들의 그 수임료나 이런 것도 많이 좀 할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효과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 또 도입이 되니까 과거에는 특허청에 서면으로 이렇게 갖다가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았죠.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특허 서류 같은 거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언제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속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에 있는 그 출원인이나 제주도에 있는 출원이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그냥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런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IP 강국이 되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변리사들이 하던 그래 업무 양도 사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특허 명세서 한 건을 쓸 시간이라면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는 시기에서는 명세서를 두세 건 이상 쓸 수 있는 그렇게 효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업무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인공지능이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관련된 특허 기술 조사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해외 문헌에 대한 검색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문서 그 명세서 자체에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 학습된 기계적으로 학습된 영역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많이 더 정교해지고 또 그리고 기술 조사 면에서도 훨씬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탑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다 그, 그 전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사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반복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영화 대사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감독들이.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새로운 툴들이 계속 나오겠죠. 기술이 나오니까 새로 이제 발전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계 자체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대체돼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정말 초지능을 얻게 돼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을 것만큼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들 그 개발을 하겠냐는 거죠. 그럼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인간이 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제도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겠죠.
뭐 비슷한 예로 예전에 우리가 그 줄기세포, 줄기세포, 줄기세포 복제 문제 있었잖아요. 줄기세포 복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간을 복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상당히 뭐 근접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복제한 뭐 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인간도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 2,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복제된 인간을 보기는 좀 어렵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어, 발전하면서 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직업상의 어떤 두려움들 물론 이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직업 자체가 없어질 만큼의 뭐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대신 그 업무가 과거 했던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또 변혁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변리사가 하는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 같은 역할이 상당 부분은 좀 축소될 수는 있겠죠. 축소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어, 인공지능으로 분석된 기술 자료라든지 작성된 명세서를 누군가는 컨펌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리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뭐 우리가 금세기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체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좀 아무래도 이게 직업병적인 게 있죠. 남들은 보고 막 멋있다, 뭐 전투신이 멋있다,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탑건과 별의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